만약에 제가 삼성전자에 물렸다 네. 그러면 저는 총알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주봉상에서 월봉상에서 턴어라운드 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보이면 그때 추매를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 투자 스타일은 어쨌든 한 종목을 사서 예. 한 번에 사고 팔고 그래서 1에서 한 6개월 정도 뭐 기간을 꼭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기간이었는데 사실 투자의 스타일은 좋게 말하면 독특하고 심플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뭔가 몰빵해라.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써라인데 더군다나 현금 비중 0%. 예. 언제나 주식 100%. 사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는 방법만 다 골라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런 이상한 스타일이 만들어진 걸까요? 분산 투자도 안 하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도 아닌 거고,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거기다가 현금 비중 없이. 존리 선생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 네. 경노하실 것 같은데. 네. 안 보실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사람마다 저는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도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인이 추구하는 게 네.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벌고 싶고 네. 나는 위험이 싫어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나는 주식으로 조금 큰 돈을 벌고 싶어. 근데 세상 일이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에도 방송 많이 하시는 그 경제학과 홍춘욱 선생님이 네. 너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몰빵해라, 빚도 내서 다 투자해라, 네. 그리고 뭐 저처럼 전세금을 월세로 돌려서 네. 그 보증금마저 주식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그리고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라면 네. 조금은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또 사업이든 아니면 인생이든 네. 김 작가 선생님께서 쓰신 책 럭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김 작가님이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아, 네네. 오피스텔을 이제 마련하고 오피스텔 마련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돈 들죠. 그리고 이런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들 장비 세팅하는데도 네. 돈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돈이 안 벌리면 그 네. 돈은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돈을 들이셨고 투자를 하셨고 어찌 보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본인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감내야 되는 거다. 감내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아,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자신이 상한 처지와 또 자신이 주식 투자를 얼만큼 했고 자신의 실력이 어떤지를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네. 너무 큰 돈, 너무 큰 리스크가 아니라면 네. 저는 좀 도전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한 종목은 아니 한 두세 종목까지는 괜찮잖아요. 한 종목은 좀 너무 세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5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네. 제 성격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혹시 김 작가님 카지노 가보셨어요? 아, 가봤죠. 저 라스베가스 갔다 왔어요. 라스베가스도 가보셨구나. 근데 카지노에 가서 네. 돈을 벌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두 가지 원칙 혹시 아세요?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한 가지 뭐예요? 오랜 시간을 머물면 안 되면서 예. 그냥 초기에 빨리 차라리 예를 들면 돈을 한 뭐 100만 원이나 얼마나 두고 갔으면 그거를 빨리 해서 하는 게 제 생각에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카지노에게 유리한 확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카지노를 자주 가진 않았지만 네. 제가 태어나서 사실 한 3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카지노를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한번 갔었는데 네. 그때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제 대학교 선배 중에 그 카지노를 좋아하는 선배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저보고 주말에 놀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을 따라갔는데 그 형이 초반에 돈을 좀 잃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성 카지노에서 한 3시간만 있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 형이 돈을 잃으면서 그 3시간이 26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26시간 동안 저도 같이 갔으니까 그냥 넉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30만 원으로 그때 26시간을 버텼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점은 뭐냐 하면 카지노에서 돈을 벌려면 첫째는 벌 때 크게 벌고 잃을 때는 작게 잃고 두 번째는 벌었을 때 테이블을 떠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지금 제가 하는 스나이퍼 매매에도 적용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종목에 투자하지만 손실이 난다는 계산이 들면 네. 칼같이 물론 제가 빅스 종목은 제가 크게 실수를 한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그 외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5% 10% 이상의 손실은 난 적은 없고요. 아, 5% 10%가 생각되면 그때 끊어내는군요. 이제 기계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또 그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다만 제가 그 주식을 추매를 하는 상황인데 네. 추매가 망설여진다? 그러면 뭔가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좀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벌 때는 제가 네. 보통 그 억 단위로 크게 벌고 손절은 1억 미만으로 자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은 작게 이익은 좀 크게 가져가니까 예. 지금의 수익률이 나왔다. 자, 코스피가 1월 같은 경우 사실 올해 2021년 고점 찍고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에 나섰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은 예.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편인데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왜냐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좀 수익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2021년에만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 한 번에 한 종목씩 총 4종목 정도 하셔서 4종목 다 수익을 보셨고 가장 작은 일절이 올해 3억 원 일절인데 이게 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제가 2021년 1월부터 네. 삼성전자가 9만 원대 고점을 찍고 그렇죠. 그 이후부터 사실은 코스피가 조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맞아요. 지금까지 조정을 했잖아요. 네. 오늘 방송을 하는 오늘 기준으로 한 3,014포인트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9만 원이었던 96,800원이었나요? 고점이 정확히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합니다. 거기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73,000원대 네. 이 정도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 대형주의 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카카오, 네. LG화,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다 1월에 고점을 찍고 네. 지금까지 조정을 받는 중이었기 네.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큰 돈을 투자하는데도 장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김작가 TV에 나온 박용옥 선생님 아, 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박용옥 선생님은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저는 뭐 미국의 지수가 어땠는지 지난밤 어땠는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신경을 많이는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 번에 한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장이 좋지 않더라도 네. 오르는 섹터나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종목씩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편이라서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운도 좀 따랐고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투자할 때 항상 리오프닝 경제가 재개되면서 그때 유통주들이 한참 핫할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수익을 또 한 3, 4억 정도 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투자했던 휠라홀딩스 또 휠라홀딩스는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내부에서 하는 실내 활동들이 이제 네. 금지가 되면서 네. 골프, 야외 골프가 엄청 엄청난 올랐죠. 붐을 일으키면서 휠라홀딩스도 수혜주로 이제 많은 상승을 그 시절에 2월달, 3월달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운인데 제가 2월달에 제가 골프 채 드라이버를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쓸 돈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버 바꾸면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게 뭐 당신이 골프를 못 치는 게 채 때문은 아니지 않냐 네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혼날까봐 네. 제가 인터넷 도매상에 전화를 해서 그 새로 나온 그 이제 휠라홀딩스에서 소유하고 있는 골프채 회사 이제 T사라고만 하죠. T사의 드라이버가 새로 나왔다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격은 둘째치고 그 제품이 품절이라서 네. 대기가 2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2018년도 그 전에 휠라홀딩스가 엄청난 시세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시세를 냈던 이유가 휠라홀딩스가 아쿠시네트라는 미국의 골프채 회사를 네. 인수를 하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아는 타이틀리스트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켜보기만 하고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종목을 놓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약간 골프채가 2달 품절이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고 공부를 하고 네. 차트를 열어보고 이 종목은 다음번 분기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휠라홀딩스도 한 네. 3억 정도 수익을 냈었죠. 네. 그 이후에 뭐 코롱 인더스트리도 네. 코롱 인더스트리 사실은 골프랑도 약간은 연관이 있는데 네.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가지고 있는 코롱 패션에서 이제 골프 관련해서 WACC 왁이라던가 그리고 엘로드 그리고 또 골프채도 수입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핵심은 아라미드라고 하는 신섬유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수소 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도 수혜를 봤죠. 그래서 3월 넘어서 5월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제가 휠라홀딩스를 전액을 익절을 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넘어가고 그다음 코오롱 인더스트리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넘어가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운도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년과 올해 또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또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한 개 정도 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초기에 아모레퍼시픽 투자를 했었고요. 네. 덴티움이라는 회사 그리고 덴티움은 이제 임플란트 회사죠. 네. 덴티움이라는 회사도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 게임 주식 2020년 같은 경우는 제가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넷마블 게임 자체도 게임이지만 넷마블이 들고 있던 지금 하이브죠.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네. 이제 주식이 상장을 하면서 네. 그 넷마블이 하이브의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상장에 따른 이득을 얻을 거라고 판단하고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제가 고생은 많이 했는데 고생 대비 수익은 많이 내지 못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팔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금요일 날 매도를 했는데 네. 월요일부터 정말 끊임없이 상승을 해서 네. 저는 11만 원에 매도를 했는데 20만 원까지 2배가 오른 거고요. 여기 이 구간에서 못 여기 버티다가 이 구간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2020년 1월부터 2020년 거의 6월까지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네. 남들 주식 올라가는 거에 조바심이 나서 정리를 이렇게 안 가는 거 보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쳐서 파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넷마블에서는 제가 수익을 그래도 1억 정도를 냈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20년에 핫했던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주식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잖아요. 예, 많이 사셨죠. 방금 예. 말씀해 주셨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대형주에 아마 2020년도, 2021년도에 주식에 입문했던 개미라면 네. 그리고 아마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개미라면 네.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는 개미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2021년 1월에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원대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7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은 제가 뭐 삼성전자의 앞으로 미래를 논할 만큼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식은 누군가는 싸게 사고 네. 누군가는 고점에서 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5만 원 아래일 때 저점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했던 주체들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개미들보다는 돈이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저점 매수를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개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성전자를 오랜 기간 투자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2020년 말에 너도나도 주식시장이 화랑이니까 네.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삼성전자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처럼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맞아. 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초반에는 종잣돈을 작게 넣으셨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니까 더 종잣돈을 늘려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 산 분들은 대부분 개미고 고점에 팔았던 그 주체는 대부분 외국인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9만 원대부터 네. 7만 원대까지 많은 개미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돈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냉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녔던 회사기도 하지만 저는 반도체 사이클을 이해할 만큼 제가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삼성전자에 투자도 하지 않고 또 워낙에 삼성전자는 대형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는 종목은 아니라서 투자는 하지 않지만 저는 삼성전자 카카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김 작가님 혹시 아마추어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랑 네네. 프로 복서들이랑 네. 시합하는 권투 시합하는 거 보신 적 뭐 있으세요? 비슷한 게임들은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제가 게임이 안 되죠.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3라운드 경기라고 치면 네. 아마추어 복서랑 프로 파이터가 붙으면 네. 1라운드에서는 프로가 가드를 올리고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마추어는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나기 펀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3분 3라운드 중에서 1라운드 동안 피하면서 가드를 올리고 맞기만 해요. 카운터는 허용 안 하고 이제 맞기만 하거든요. 근데 1라운드가 지나고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 아마추어는 벌써 체력이 소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때부터 프로는 잽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3라운드가 되면 아마추어는 거의 그로기 상태, 탈진 상태에 빠지고 프로는 그때부터 아마추어를 거의 가지고 노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네.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조금은 잔인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9만 원 갈 때 개미들이 얼마나 흥분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주총을 하면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운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 그 사진을 예수로 표현해서 네.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네. 그렇게 막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시세가 올라가니까 너무 의기양양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네. 달려든 게 아닌가. 돈은 또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까 1위 기업이고 믿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니까 더 그러셨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9만 원대부터 지금 7만 원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상황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에서 네. 2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넘어가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종목마다 호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주식들은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식도 인생도 분봉으로 보면 비극이고 월봉으로 보면 희극이라고 제가 제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란 주식을 월봉으로 보고 연봉으로 보면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상승하고 비록 그 중간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계속 주주들의 그렇죠. 그 부흥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좀 잔인한 그 뭐 3라운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 있다고 내 감정이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단시간적으로 일봉, 분봉을 보지 말고 조금 프레임을 확대해서 주봉,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난 아니야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건 손절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기까지 아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월봉으로 보면 지나고 보면 분명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사도 된다고 좀 보는지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니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봉을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주봉, 월봉으로 조금 프레임을 넓혀가지고 추매를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에 몰렸다 그러면 저는 돈을 계속 모아서 총알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봉상에서 월봉상에서 턴어라운드 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보이면 그때 추매를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업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선생님은 의사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정도까지 진료하시고 그리고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시고 오늘 여기 와서 또 촬영을 하고 계신데 매일 왕복 2-3시간 출퇴근하시고 아이들도 좀 어리다고 들었는데 주식 공부하고 시장 분석하고 종목 발굴할 시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종목 발굴을 위해서 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또 한 번씩 탁 크게 들어가시니까 이 큰 금액 운영하는데 어려움 좀 없으신지. 제가 진료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지난 5년 동안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빨간 날 일요일 하루 쉬고 이제 진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사 선생님도 계신가요? 아니요, 저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소아과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셔야 되네요. 그러면. 예, 제가 혼자서 하는 자그마한 소아과니까요. 제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렇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리고 제가 책을 쓰면서 스나이퍼 매매라는 방법을 소개한 이유도 사실 직장인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주식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녀봤지만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이제 이렇게 주식 뭐 사놓고서는 회의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막 주식이 막 떨어져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봤고 제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진료 시간에 제가 뭐 지금 장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도 없잖아요. 환자를 봐야 되는데. 환자 보고 있는데 옆에 보고 갖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진료를 하면서 단기 투자를 하는 행위는 진료 환자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다음 주식 투자하는데도 단타를 치는데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양립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직장인들은 단타보다는 최소한 저처럼 한 달에서 6개월 혹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공부는 여러 종목을 제가 그 개미분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FOMC가 열리고 테이퍼링이 될지 안 될지 또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몇 퍼센트를 올릴지 말지 이런 결정들은 저희가 한국은행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가 페드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개미분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시고 예측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예측하기도 힘들 뿐더러 예측도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보면 저는 날씨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비 온다고 출근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만 태풍이 온다면 그건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그리고 제가 출퇴근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진료하고 저녁에 6시 반에 퇴근하면 집에 오고 또 집에 오면 저를 기다리는 또 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빠 노릇 해야 되니까 아이들 씻겨도 주고 뭐 조금 놀아도 주고 뭐 책도 읽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저는 호가창을 항상 틀어놓고 이제 제가 투자하는 종목의 그래프와 호가창을 같이 계속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그날 장을 복귀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한 10시 반쯤 열리니까 미국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크게 하는 주식 공부는 네. 뉴스를 매일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환자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끊임없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헤드라인 뉴스부터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교통 아니면 뭐 자동차 시승기까지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뉴스를 본다고 주식을 잘해?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뉴스에서 보려고 하는 건 네. 내가 뉴스로 인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겠다는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10평짜리 진료실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스를 통해서 네. 지금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큰 흐름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세상이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으면 그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켜서 네.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좀 보시면서 예. 그다음에 중간중간 틈틈이 공부도 하시면서 예.